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시간입니다. 날이 상당히 많이 더워졌습니다. 더워지면서 이제 주식시장은 슬슬 이제 끌어오르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수만 놓고 보면은 1450에서 2200까지 왔기 때문에 저점 대비해서 무지하게 많이 올라온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뭐 좀 약간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한두 달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장 흐름을 설명을 드리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유동성 장세라는 부분들을 큰 컨셉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여러 가지 국면이 있어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는 이제 뭐냐면 실적 장세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 장세와 실적 장세는 다릅니다. 이제 시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시세의 흐름이라든지 시장의 흐름 과정들이 달라요. 실적 장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다시피 전통적인 주식 투자의 포인트, 즉 기업의 내재 가치라든지 그다음에 중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특히 이제 펀더멘털 환경들을 기준으로 해서 시세가 형성되는 장세가 보통 이제 실적 장세가 되죠. 실적 장세에서는 결국은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개선되거나 이제 성장성이 부각되는 업종, 종목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세가 움직이죠. 자, 그런데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는요 그런 그 전통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이거 좀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할 때 오히려 쏴붙인단 말이에요. 왜? 간단한 논리예요. 돈이 많기 때문에 항상 지금 시장은 특히 이제 저점에서 매수를 기다리는 세력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세력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고 저가에서 매수를 대기하고 있는 이 수요 상황들이 계속해서 계좌가 살아있는 계좌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상황이 제가 이제 오늘 장중에 나서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더 이상 좋은 장세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 장이 말입니다. 매일 강하게 빵빵빵빵빵 올라가는 장은 오히려 좋지가 않은 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확장과 축소, 그러니까 밀당이라는 말씀을 최근에 또 드리고 있는데 상승세가 형성되는 국면 속에서 약간 조정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조정을 보이고 또 어느 정도 추세를 깨지 않고 올라가는 장, 그 장이 엄청나게 좋은 장이죠. 왜냐하면 묶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계좌가 살아나가고 현금이 살아나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이 유동성 장세에서의 시그널은 딱 한 가지예요. 과열이에요. 과열이 막 나타나는 시점만 조심하면 돼요. 그 전까지는 마음을 좀 푹 놓으시고 어제 그제 같은 경우에도 시초가 이후에 지수가 막 밀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도 이제 계속 걱정을 하죠. 그런데 이제 어제 그제 같은 경우에도 날선 시황을 통해서는 매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시장의 기본적인 트렌드, 이 유동성 장세의 트렌드가 꺾이지 않는 이상에서는요 수익의 기회는 계속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앞서서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리는 투자 포인트 잘 기억해 두시고 특히 오늘도 이제 장중에 제가 오늘은 좀 약간 날선 시황에서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종목들을 골라내시면 이제 단기 수익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단기 수익뿐만이 아니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현재 장세 흐름 속에서 지금 수익을 못 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장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익의 여력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노심초사하지 마시고 일일비하지 마시고 좀 긴 트렌드 하에서의 그 시장 대응을 유지해 나가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세를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 오늘 장세의 기본적인 그 포인트는 결국은 뭐냐? 그러니까 저는 그 시장을 분석을 할 때 먼저는 전략적인 기준을 먼저 정해 놓는단 말이에요. 전략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 장세의 어떤 기본적인 컨셉이 뭐냐에 따라서 내가 시장을 접근하고 시장을 대응하는 전술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에서는 그래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이런 조정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정을 겁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서 가장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제 그제 같은 경우에는 음성 캐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제 음성 캐들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어제 그제는 시초가에 전일 미국 증시, 유럽 증시가 강하게 형성되니까 시초가에 떠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지수가 막 빵 떠서 출발하니까 예의 어김없이 뭡니까? 시장의 흐름은 조정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조정의 흐름이라는 것이 결국은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은 이 5일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조정이, 그러니까 계속 손이 바뀌는 조정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또 뭡니까? 5일 이동평균선에서 오늘은 시초가 부근대에서 혼조 양상으로 출발했다가 흔들었다가 플러스가 났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여전히 순항 중인 모습이다. 이제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뭐냐면은 유동성의 선순환 랠리가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순환이라는 것은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최근 시장은 개인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장세죠. 그죠? 개인들이 중심이 되고 있는 장세인데 개인이 안 물려요. 안 물린다라는 얘기는 개인이 고공고에서 손해를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그제 같은 경우에도 어떤 현상이 벌어졌었냐면요. 최근 장세는 여러분들 수급 변화를 되게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게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트렌드를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그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시초가 지나서 한 30분, 오전 9시 30분, 오전 9시 30분, 오전 9시 30분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개인 투자가들은 순매도를 보였어요. 떠서 출발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0시가 지나면은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는 다시 순매수로 전환돼요. 왜? 밀리니까. 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오늘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가 전체적으로 매도를 우위를 보였죠. 그러니까 지수가 강하게 플러스가 나면 매도를 보이고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는 지수가 약세 흐름을 보이게 되면 순매수를 보여요. 그 얘기는 수급의 선순환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기본적인 트렌드 자체가 계속해서 뭡니까? 막힘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선순환이거든요. 유동성의 선순환. 그러니까 개인이 안 물리고 계속해서 살아나가니까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뭐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트럼프에 의한 어떤 그런 뭐 얘기, 내일 뭐 선물 옵션의 만기, 이런 거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의 핵심 포인트는 이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유동성 랠리가 선순환에서 걸리면서 악순환으로 변하느냐. 그것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보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안 물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시장 대응을 할 때 보면은 뭡니까? 아주 그냥 무리해서 시장 대응을 하지 않는 이상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산 종목이 안 묶여요. 계속해서 살아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을 추세 랠리로 이끌어내고 있는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오늘도 거래소 코스닥 공이 유동성의 선순환 랠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막히지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냐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현상이 벌어졌었냐면은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었냐면은 그 거래소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요. 어저께 거래 대금이 말이에요. 어제 14조 원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드리는 게 최근에 그러잖아요. 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기준으로 해서 수급의 어떤 그런 과열 흐름만 조심해라. 근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왜 14조 원이 됐냐면 이제 보시면은 지난번에 한번 16조 원 이틀 연속되고 난 다음에 거래 대금이 줄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제 이제 14조 원이 됐던 것이 뭐냐면 어저께 시초가 이후에 시장이 대꾸복구가 되게 심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뭡니까?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배팅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터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터진 거래 대금이 오늘 국면 속에서는 약간 줄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뭐냐? 대형 지수 관련주 쪽에서 기존의 핵심주 있지 않습니까? LG 이노텍을 중심으로 하는 제가 설명드리고 있었던 기존의 핵심주, 언택트주, 얘네들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의 흐름이 과열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거래 대금 줄여버리면서 대형주는 올라갔다.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선순환의 추세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안 막히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최근 장세를 더없이 좋은 장세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급하게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급하게 생각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지금 시장 상황은 기본적인 시장의 흐름이 계속 선순환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계속 뭡니까? 레이스 국면으로 봐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시장에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국면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두 가지 국면으로 보세요. 무슨 국면이냐면은 제가 이번에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지난번에 이제 300일선 뚫어내려고 했다가 저기 뭡니까? 다시 밀렸다가 다시 이제 뚫어내면서 본격적인 2차 랠리 국면으로 진입됐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부터는 시세 흐름은 말입니다.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 국면하고 시세 국면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이하의 국면에서는 말입니다. 시장의 흐름이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이 이하의 국면, 이 국면에서는 뭐냐면 시장의 흐름이 저평가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시장이 그동안에 급락을 보이고 난 다음에 뭡니까? 이제 회복되는 국면. 그러니까 요 국면까지는 그래서 저평가가 해소되는 국면이 보이다. 그러니까 저평가가 해소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저평가에서 재평가 국면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시세가 복원되는 국면으로 진행됐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 국면까지 올 때는 웬만큼 핵심주라고 하는 종목들은 전부 다 이제 시세가 복원이 됐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래서 항상 매매를 하지 말고 투자를 해라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지나가 보니까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맨날 옛날 얘기를 하면서 뭐 그러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되게 그 얘기가 중요한 것이 이때 국면에서 말입니다. 이때 막 그 코로나 때문에 막 급락이 들어오는 국면에서 이때 저도 이제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가령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LG이노텍, 삼성 SDI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국면에서 물리더라도 걔네 갖고서 물려 있어라. 그리고 휴가 가라. 그냥 사놓고 휴가 가라. 몇 개월 지나면은 시세가 많이 변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막 단기적인 시장의 흐름이 변화되고 뭐 사실 우리가 한 달 전 것도 잘 기억 못 하는데 두세 달 전 거를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만은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게 이 국면까지 오면서 결국은 첫 번째 말이 그러니까 최근의 장세의 흐름에서 자꾸 주도주를 무슨 코로나 관련주로 보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요, 1차적으로는 뭐냐면 여전히 대형 IT의 핵심주예요. 왜 그러냐면 그 종목들이 지수를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방어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날선 시황에서도 그렇고 이 명의들의 복귀 시간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가 똑같은 종목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종목들을 사놓고서 안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팝니까? LG이노텍, 삼성 SDI, LG화학 이런 것들은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삼성전기, LG전자 이런 핵심주들의 경우는요. 단타 매매를 하면 안 돼요. 그건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냥 계속 끌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언택트 관련들의 경우도. 그게 뭐냐면은 그런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후발주라든지 주변주들이 같이 붙었단 말이에요. 같이 이제 재평가 국면으로 됐다면 지금부터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제는 뚜렷하게 주도주 군단들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세력군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유동성 장세에서는요. 세력적인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간단한 논리예요. 돈이 많기 때문에 시세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그 시세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참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 이따 종목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드릴 부분들이 최근 장세에서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제가 나선 시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최근에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중공업 우선주라는 종목이 연일 상한가를 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 최근에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뭐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그러는데 장세의 상황을 이해를 할 때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다른 종목도 보인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이제 월요일인가 지난주에 이제 그런 말씀을 날선 시황에서 드렸잖아요. 삼성중공업은 최근에 막 7,000원대인가요? 8,000원대인가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지 않아요. 최근에 쉬고 있죠. 그죠? 그런데 삼성중공업 우선주는 연일 상한가를 쳐요. 재밌는 현상이 뭐냐? 아까 제가 이제 시장의 컨셉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적 장세라든지 이렇게 시장이 정상적으로 어떤 기업의 가치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세에서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아요. 예. 그런데 유동성 장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동성 장세의 특징이라는 얘기는 가령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선주가 본주보다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뭐 1%더 이제 뭡니까? 예? 의결권도 없고 1%더 배당을 준다? 그런 부분들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선주가 더 강하게 올라간다. 왜? 상대적으로 유통 물량이 적고 세력들이 붙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유동성 장세의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시장의 흐름을 어떤 실적 장세의 가치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 나는 정석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런 것들을 안 봐. 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뭡니까? 참가를 못 한단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런 상황이 시장의 지금 유동성 장세의 세력주를 중심으로 하는 특징이기 때문에 가령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코로나19 관련주들의 경우에도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코로나19 관련주들의 경우에도 결국은 뭐냐면 지금부터는 세력성 흐름이에요. 과거에 이제 뭐 테마주들 뭐 무슨 정책 테마, 무슨 대선 테마 이런 것처럼 유동성 장세가 형성될 때는 시장은 분명히 그 유동성을 배팅을 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코로나19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지금 이제 시장의 흐름을 이제 우리가 볼 때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버는 지금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장세의 성격을 이해를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포인트가 나타난다. 그런 측면 속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장세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시세의 흐름은 이 국면에서는 정상적으로 이제 시세가 재평가 국면을 보였다라면 지금부터는 뭐냐? 지금부터 형성되는 국면은 주도주 군단들의 랠리와 그 다음에 세력주 군단들의 랠리가 병행하면서 움직이는 국면으로 진입되고 있다. 최근에 시세를 보시면은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전의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약간 다른 것이 이전의 시세의 흐름에서는 말입니다. 아무거나 사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무거나 그냥 사도 올라갔어요. 302동평균선 오기 전까지의 흐름에서는. 왜? 전부 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기다렸으면 결국은 한 번씩은 다 시세를 줬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대충 사면은요, 안 올라가요. 그죠? 그게 뭐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국면부터는 시장의 전반적인 시세 트렌드가 약간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바뀐 흐름 속에서의 포인트는 결국은 주도주 군단들, 압축된 주도주 군단들과 세력주 군단들이 병행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걱정하지 않고 배팅을 계속해서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거래소 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이번 주의 흐름에서 말입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 뭡니까? 플랫폼, 그러니까 약간 쉬는 흐름을 보이잖아요. 그죠? 지수가 땅땅땅 안 올라가고. 사실 이 포인트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안 움직이니까 지수는 빵빵빵 안 터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뭘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다시 이 국면에서 말입니다. 5일 이동평균선하고 10일 이동평균선하고의 이격이 벌어졌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요. 다시 좁혔다가 다시 늘어난 거거든요. 이평선의 이격이. 단기 과열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약간 좁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안 빠지면서 지수는 안 빠지고 지수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수는 쉬고 있는 가운데 11선이 올라오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과열을 계속해서 제어를 하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수는 안 움직이지만은 뭡니까? 시세들은 선순환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좋은 장이 없는 거예요. 예. 과열을 계속해서 제어를 하고 있다는 얘기. 그 얘기는 시장은 롱런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근의 장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투자가들의 뭡니까? 선순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좀 보면은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가 보시면은 뭡니까? 한 1,6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는데 안 물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안 물리면서 신용융자 잔고는 지금 보시면은요. 신용융자 잔고가 제가 여러분들 이번에 지수 저점 밑에 있는 건데, 예. 지수 저점 저기 할 때 이때가 신용융자 잔고가 얼마였어요? 이때가 6조 4천억 대였었거든요. 지금 신용융자 잔고가 얼마까지 왔습니까? 거의 11조 원대까지 왔어요. 한 4조 원 정도, 5조 원 정도가 지금 신용이 늘어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신용이 늘어났는데 안 물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은 또 신용 팔면은 그만큼 시장의 자금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살아나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 장은 쉽게 꺾이는 장이 아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뭐 시세의 흐름은요, 기본적으로는 뭡니까? 뭐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면은, 자, LG 이노텍.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뭐 제가 나서 시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안 빠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이 장의 전체적인 컨셉이 꺾일 때까지 얘네들은 안 빠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부터는 제가 신규 투자를 하라는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러니까 눌림목에서 짧게 매수를 해도 되겠지만은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이런 것들은 파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사실 한 몇 프로 더 먹고 덜 먹고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세라는 것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 대박 시세는요. 시간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비례한다는 얘기는 이거를 여기까지 들고 온 사람들이 결국은 승자가 되는 것이 여기서 샀다 팔았다 그 백날 해봤자
사실은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시장의 중심 흐름에 있으면은 특히 거액 투자자들의 경우는 바로 이런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LG이노텍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오늘 보면은 삼성 SDI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LG화학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전기 LG전자까지 LG전자가 이번에 막판으로 300일선을 돌파시켰죠. 본격적인 레이스 국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러잖아요. 이번 마디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후순이다. 그러니까 그게 시장을 보는 차이예요. 얘네들이 지금 빳빳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안 밀린단 말이에요. 시장은 웬만큼 크게 안 밀린단 말이에요. 예. 그런 흐름이 오늘 나타났고 다시 또 오늘 또 뭐가 움직였습니까? 언택트 관련주들이 또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쌍두마차예요. 지금 시장의 흐름은 언택트 관련주 쪽에서도 보면은 네이버 같은 종목이 이제 카카오는 약간 좀 숨을 고르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이격을 좁히고 난 다음에 시세들이 다시 움직인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의 경우는 우리가 저가 매수 얘기를 하는데 저가 포인트에서 추세가 안 꺾이면 그런 것들을 사서 수익은 얼마든지 가능한 모습이 오늘 확인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300일 이동평균선 이후에 이번 시장의 막판 휘날레는요. 가치주라든지 산업재 종목들이 분명히 한번 시세가 나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가치주 성격의 종목들이 움직였었는데 대형 후발주 종목들이죠. 근데 오늘은 보면은 이제 동국제강이라든지 해운 쪽에서 이제 H&M 같은 종목들,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이제 약간씩 이제 이격을 좁히면서 약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얘네들은 지난주에 워낙 강했기 때문에 지금 11선하고 5일선하고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도요. 조금 이제 중기로 보시는 분들의 경우는요. 중기적인 관점 속에서는 10일 이동평균선이 한 이번 주 말이라든지 다음 주 초반 코스에서는 좀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가도 된다. 예. 지금부터 뭐 분할 매수가 들어가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최근에 하이닉스는 지금 사 모으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다시 이제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은 분명히 박스권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가 안 움직이니까 지금 저기 뭡니까 지수가 안 움직이는데 이게 하이닉스거든요.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게 이 박스권의 흐름을 이탈하지 않잖아요. 다시 제가 볼 때는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어차피 이거 단타 매매하는 종목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중기적인 관점 속에서는 얘네들의 경우에도 중기적인 추세 대응. 이전에 제가 이노텍이라든지 삼성 SDI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관련 쪽에서 오늘 제가 장중에 나선 시황에서 올릭스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뭡니까 올릭스 같은 종목들 뭐 레고캠바이오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은 이제 순환해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계속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제가 장중에 날선 시황에서는요 한 종목씩 두 종목씩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단기 대응이라도 충분히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대응 전략은 지금은 최상의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 장세예요. 이보다 더 좋은 장세 저는 10년 만에 처음 본다고 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에 계속 집중하시고 다만 지금부터는 뭐냐 300일 높이에서 돌파 시점에서는 추세형 종목들 주도주군단들 눌림목 공략 그다음에 급등형 종목들의 경우 계속해서 길목 지키기 오늘 올릭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타입의 종목들의 경우를 대응하는 관점으로 전략을 취해나가자. 추세형 종목은 중기 관점, 그 다음에 급등형 종목의 경우는 단기 관점으로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군 대형주와 2군 대형주라는 얘기는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1군 대형주라고 말씀드리고 2군 대형주는 뭐냐면은 산업재, 그러니까 조선, 철강, 자동차 이런 종목들이 2군주예요. 1군 종목들의 경우는 지금은 따라 들어간 대응은 아니고 2군 종목들의 경우에는 지금은 계속해서 선침의 관점으로 중기 투자를 해도 된다. 요거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관련주들의 경우는 계속 추격 매수는 아니고 눌림목 공략. 오늘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올릭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올릭스가 이런 패턴이에요. 이런 패턴. 그러니까 오늘 아까 장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중에 날선 시황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제 그제 조정 보이고 난 다음에 움직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튄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2차 랠리가 충분히 가능한 흐름이거든요. 그런 패턴을 주목하시자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현재 장세에서 조심해야 될 구간은 한 가지. 어제 그제 시초가처럼 시세가 확산되는 국면 속에서는 약간 한 발 뒤로 물러서고 시세가 뭐 5일선, 11선 정도까지 조정이 들어온다. 겁먹지 말고 배팅하고 그런 기술적 트레이딩만 계속해서 병행을 하면은 지금 장은 쉽게 꺾이지 않고 이 유동성의 랠리는 아직까지 한 판 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도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전략을 재정비해서 대응을 해도 현재 장세 흐름에서는
충분한 수익이 가능한 자리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포인트 잘 기억해 두시고 데일리는 장중에 매일매일 하고 있는 나선 시황을 통해서 시장 대응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